여당에선 사전투표 폐지 움직임이 있죠. 당 차원에서 이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명부를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도 자연스레 해소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가 공개되면 유권자는 본인의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선관위는 그동안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주요 기반 시설의 정보 그 부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장동혁 의원은 지금의 선거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도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로 채용된 10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빠 찬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게 거의 확실한데도 이 직무 배제 조치로 끝난 이유 납득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수혜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공범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공무원 되기 전 벌어진 일이라 현행법상 징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를 도운 직원은 징계하면서 정작 혜택을 본 당사자들은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자격 기준도 김 씨에 맞게 바꿨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따른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송봉섭 전 사무총장에 따른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꾸려놓고 만점을 받아 합격하게 했습니다. 채용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밝힌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특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솜방망이 조치부터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년 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체 감사를 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감사원은 채용 비리 의혹을 878건이나 적발했는데 선관위 자체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징계 요구 5건과 경고 11건 등 모두 176건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강한 조치인 징계 요구 사유를 보니 서류 누락 같은 회계 규정 위반이나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악용한 사례 등입니다. 채용 관련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에서 채용 비리 878건이 드러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정작 문제가 된 채용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간이 겹치는 동안 감사원에서는 결격 사유를 조작해 자녀를 합격시킨 경남 선관위 직원, 면접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게 한 뒤 점수를 수정해 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서울 선관위 직원 등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감사 중이어서 자체 조사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자기들은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지만 있다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빨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며 다퉜던 터라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자, 여당은 지금 그걸 아예 없애겠다는 건가요? 네, 당 소속 의원들이 먼저 띄우면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의원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폐지안을 발의했죠. 거기에 여권 잠룡도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오늘 오세훈 시장까지 사전투표 폐지 대신 본투표 일수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실 사전투표가 어디서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 폐지하자는 겁니까? 네, 일단 지지자 중 상당수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사전투표죠. 하지만 중도층은 이를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여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투표는 맞는 것 아니냐. 20대 대선 사전투표 때 벌어진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서 날인 도장을 찍지 않는 등 본투표에 비해 관리상 허점도 있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의 시간차로 민심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없애자라는 거죠. 야당은 부정선거에 결국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네, 이런 속내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지지자들 상당수가 사전투표에 불신을 가지면서 본투표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사전투표가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폐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여당은 그래서 본투표일을 지금의 하루에서요, 금토일 사흘로 늘리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사전투표를 도입해도 투표율이 하락세니까 오히려 본투표율을 늘리면 투표율도 보완하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그럼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야당은 여당의 꼼수라고 봅니다. 사이비 약장수가 따로 없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심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데요. 실제 이 사전투표가 야당이 유리한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요. 가장 최근 전국 단위 선거인 22대 총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울 지역 48곳 선거구 중에서 사전투표만으론 민주당이 44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우세했는데 최종 투표 결과는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을 가져간 걸로 나타났죠. 본투표가 합쳐지면서 야당 우세에서 여당 우세로 뒤집힌 곳이 7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의 경우 연령층이 낮다 보니 결과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요.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도 분석하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 대선부터 사전투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사전투표 폐지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한 건데 반대로 말하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당장 이번 조기 대선에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부정채용 논란으로 선관위 이슈가 불붙은 상황이죠. 여당은 이를 동력 삼아 야당의 선거제도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잡하군요. 네, 속내가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